이게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풍선빵입니다. 다이어트 하면 좀 되게 힘들게 운동하고 굶어서 또 빼고 약간 이런 개념을 가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의원에서 환자들 치료하면서 다이어트 도와주면서 봤던 경우에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 다이어트 성공했던 환자들 중에서 4가지 케이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되게 의외의 포인트로 좋아지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는 20대 초반 아가씨인데요. 여러분도 담정이 된 것처럼 두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대 초반 아가씨예요. 약간 통통하고 뱃살이 고민입니다. 이제 서비스업 종사자예요. 성격이 좀 괄괄하고 후한 편이에요. 좀 화가 잘 난대요. 화가 막 훅 하고 올라오고, 근데 훅 하고 올라오지만 막 서비스업에 있으니까 그거 뭐 다 풀 수도 없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참는 일이 많고, 그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먹는 걸로 풀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막 맵고 화한 거, 아주 자극적인 그런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몸에 열이 많다고 느낀다고 하고요. 진찰을 해봤어요. 특징적인 거는 한방에서는 분노, 이제 화가 나면 간에 이제 부담이 많이 온다고 봅니다. 간에 이제 부담이 와 있었고 진짜 승질이 확 나는 거, 그런 문제가 몸에 많이 쌓여있다 이렇게 보였고, 배를 보면 가스가 정말 많이 차 있었어요. 장이 편하지 않고 장이 많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자극적인 거를 정말 좋아하지만 다 소화를 해내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설사 변비 반복하면서 장이 안 좋은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조절할 수 없고,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이 있었어요. 생리하기 전에 식욕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 뱃살의 원인은 장에 가스 차는 거예요. 장에 가스 차가지고 배가 막 부부부 거리고 있으니까 그쪽에 순환이 떨어지면서 가스도 차고 그쪽으로 살도 달찌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가스 차고 하는 그 장이 예민한 상황을 풀어줘야겠죠. 장을 좋아지게 해야 돼. 근데 또 그 전에 봐요. 장이 안 좋은 이유가 뭐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그렇잖아요. 그 습관을 바꿔야겠죠? 이제 우리 환자분 이 뱃살도 빠지고 하려면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걸 멈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노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잘 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 상담을 또 하고요. 그리고 한약으로 그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차여있던 것들을 좀 해소하는 부분을 많이 했어요. 이런 치료를 했더니 가스 차는 것이 확 줄었어요. 뱃살도 빠지고, 그 전에는 그렇게 조절이 안 되더니 이제는 음식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전혀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이 스트레스 그동안 받아있던 게 막 누적이 되어 있을 때는 진짜 까지 차올라 있을 때 일상생활을 하면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승질이 확 이렇게 나는데, 제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내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많이 풀려 있고 그러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웬만한 일에는 옛날보다 덜 자극이 돼요. 이 정도도 뭐 나한테 괜찮네? 이제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막 폭식,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살이 확 빠져서 왔어요. 자랑스럽게 와가지고 살 빠졌다고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0대 중반 주부였어요. 이분도 약간 통통하고 하체에 더 살이 덜 쪄있고 다리가 잘 붙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실한 타입이에요.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러면 진짜 성실하게 하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합니다. 아주 빡세게 뭐 줄넘기 1시간, 뭐 달리기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뛰고 막 움직이고 땀 빼고 이런 운동을 1시간 이상, 그리고 아침을 굶어요. 점심은 몇 개 먹습니다. 거의 막 먹는 둥 마는 둥. 저녁 때는 근데 너무 배고파서 그땐 고기를 먹는데요. 근데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막 속이 좀 답답하고 하니까 밤에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고기 먹고 속이 안 좋아서 밤에 잠을 설치고 좀 잘 못 잤는데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속이 더부룩하고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뭐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건데 잘 됐다 이러면서 안 먹는 거죠. 점심 때 돼도 그냥 안 먹고 버틸만 해.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만 먹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이어터니까. 근데 그건 저녁 때 참을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이 먹잖아요. 이게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이 주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침에 애들 위해서 보낼 때 정신없어가지고 안 먹고, 또 점심 때도 그냥 적당히 커피랑 빵 먹고 때우고, 그러고 나면 저녁 때 너무 배고파서 많이 먹고, 요렇게 하면 살 잘 쪄요. 환자분이 너무 피곤해져 있어요. 이 사람 사는 거 봐요. 피곤하겠죠? 안 피곤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빡세게 운동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잠도 잘 못하는데 애도 키우잖아요. 진찰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허해져 있어요. 한방에서는 신허라고 하는데요. 아랫배 부분이 많이 허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해야 한다, 해야지 이런 걸로 좀 많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감정은 별로 안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힘든지 하기 싫은지 내 감정이 어떤지 이런 거를 별로 안 보고 해야 하는 거에 많이 치중해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굉장히 답답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기 감정이 이게 많이 막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답답해져 있었어요. 그게 잘 체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 음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음식 내려가는 이 길에서 가슴이 답답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자꾸 답답하다. 밥 먹고 나도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걸로 표현되는 거였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생리하기 전에는 더 허기지고 배고프다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생리하기 전에 막 먹고 싶고 폭식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랑 두 번째 사람이 생리 전에 허기지고 배고픈 거랑은 좀 달라요.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그 간이 기운이 많이 뭉쳐 있으면, 간이 울결되어 있으면 생리 전에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져요.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허해져 있는데 생리 때가 되면 그쪽에 피를 모아서 내보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본능적으로 땡기는 거예요. 허한 거를 극복하려고. 다르죠. 아랫배 힘이 없어도 하체 순환이 안 돼가지고 다리가 잘 붓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하체 순환이 너무 안 돼서 다리가 붓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운동 계속 많이 해야 돼요? 아침 점심 굶어야 돼요? 이 사람은 무리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운동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해야 돼. 자기 체력이 올라오는 만큼 따라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강도를. 이 사람은 막 2시간, 1시간씩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막 극한의 운동.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굶는 것도 중단을 하라고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는 다 먹어라. 대신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 차라리 점심에 먹고 저녁을 가볍게 먹어서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도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아침을 좀 먹어야 이상하게 많이 먹는 거. 배고픈데 참다가 먹으면 이상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야 일정하게 안정되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이어트 한다는데 먹어라 먹어라 아침 먹어라 아침 먹어라 약도 막 보약 썼어요.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마라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치료하면서 체기 없어졌고 밤에 잠 잘 자고 다리 붓는 것 좋아졌고 피곤한 거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성실한 환자라고 그랬죠. 자기는 다이어트는 뭔가 몸을 막 혹사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무리하는 습관을 고치는 아주 오래 걸렸는데요. 근데 이렇게 성실한 분, 감정 차단하면서 자기 몸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이런 거를 잘 못 느끼는 분들은 변화가 좀 느려요. 이런 분들은 살을 한번 딱 빼잖아요? 그럼 또 그 체중 유지를 굉장히 잘해요. 세 번째 케이스예요. 이분도 30대였어요. 강사 일을 하고 계세요. 남들이 보면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욕먹을 체질이 아주 날씬합니다. 늘 50kg로 살았는데 최근에 54kg가 된 거예요. 4kg가 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더니 자꾸 요새 단 게 당긴대요. 자꾸 먹고 싶고 초코바나 그런 간식을 많이 먹고 그렇게 먹어야 이제 말이 나온대요. 근데 식욕이 줄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식욕을 잡는 한약을 지어달래요. 이 환자 식욕을 억제하는 약을 쓰면 될까? 한번 봅시다. 잘 스타일 보면 좀 마른 편이고 좀 허약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강의를 하더라도 열정을 다 바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리키는 거지. 기진맥진 막진이 다 빠진 거예요. 봐봐, 너무 지쳐서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났고 너무 힘들어서. 이런 사람한테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을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살났고 먹고 싶은 몸인데 식욕을 느끼지 않게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더 허해지죠? 그 다음에 식욕 억제제를 먹던 걸 끊으면 어떻게 돼? 끊자마자 엄청난 허기가 몰려옵니다. 지금 자기 몸이 너무 축나 있어서 뭔가 보충을 시키고 싶은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끊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강의를 할 때 진을 빼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겠죠. 정말 저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관점으로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잠을 많이 자자, 운동도 극기훈련 하면 안 된다, 당신의 몸을 쥐어짜지 말아라. 이 사람도 보약을 줬어요. 보약 먹고
간식 먹어야 자기가 버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 케이스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치료가 쉬운 케이스인데 오해해서 살을 빼려고 무리해서 굶거나 무리해서 운동하면 걷잡을 수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네 번째 케이스예요.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어요. 비만에 더 가까운 분이었는데 이분의 특징은 밥을 안 먹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보통은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큰일 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막 안정 깔아지고 손도 떨리고 몸이 다 떨리면서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런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이러면은 먹어야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배가 너무너무 자주 고픈 거예요.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병원에서 의사분들한테 자기는 너무너무 소화가 잘 돼서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체하지도 않고 먹어도 또 들어간다. 안 먹으면은 손이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의사 선생님이 소화 잘 되면 좋은 거죠. 소화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괴로운 거지. 살도 찌고요. 진찰을 해봤더니 끼니를 굶으면 너무 힘들고 막 손이 떨리고 이렇게 되는 거를 한방에서는 비기허라고 해요. 비장의 기운이 확 떨어져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단순하게 비장의 기운이 허해서 비기를 보하는 약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비장이 허해진 이유가 아주 오래전에 30년 전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너무 상처받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그때부터 쭉 계속 배가 고프고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안 먹으면 참을 수 없고 이 증상이 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 부분을 몸에서 해결을 해주는 한약을 썼는데 이분은 딱 한 잔 먹자마자 그런 증상이 사라졌어요. 물론 30년 됐기 때문에 한참 동안 치료를 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몸이 정상 궤도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금방금방 배고픈 증상은 사라졌으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하루에 3끼 먹고 이렇게만 살아도 이제 이 상태에서 운동하고 식단 관리 이제 관리 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극도의 음식 절제를 하면 안 됩니다. 30년 동안 그 증상을 알았기 때문에 안 먹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을 정도로 계속 치료하면서 몸을 정상 궤도로 찾아가야죠. 물론 이거는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급기 훈련하고 해야만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람의 상황과 몸에 맞게 다이어트 방법이 들어가야지 이 사람의 몸이 정상 궤도를 찾으면서 날씬해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